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러시아가 대규모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인 사할린2 프로젝트에 일본의 LNG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허용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할린 프로젝트에서 영국 에너지 개발 기업들은 일찌감치 철수했는데 일본 기업들이 남기로 결정한 것은 결국 러시아가 일본의 돈만 빼먹고 LNG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러시아가 최근 쿠릴 열도 부근에서 중국과 기관총 사격 훈련을 하는 등 일본을 대놓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사할린의 LNG를 포기하지 못한 채 러시아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민간 기업들에게 도시가스 이용 제한을 예고했는가 하면 연료 사용량이 많은 겨울철을 대비해 정부가 LNG 구매에 개입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연료 조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은 LNG로 만들어지는 도시가스 수급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에게 가스 사용 절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까지 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도시가스가 가정과 기업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 LNG를 충분히 비축해 두기 위해 일본은 지금 미친 듯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믿었던 호주마저 일본에 대한 LNG 수출 규제를 검토하자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전세계 수출량 1, 2위를 다투는 호주가 LNG 수출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호주 정부의 LNG 수출 규제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호주의 LNG 수출을 원하는 나라가 많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호주 국내에서 쓸 천연가스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수출량을 줄이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호주는 카타르와 함께 전 세계 LNG 수출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LNG 수입의 40%를 호주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호주마저 수출을 전보다 줄이겠다고 했으니 일본으로서는 더욱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런 다급한 상황을 눈치챈 미얀마 군부마저 최근 일본에 대한 갑질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유업체 에네오스 홀딩스가 미얀마의 천연가스 채굴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에네오스 홀딩스의 가스전 사업은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 출자한 거대 프로젝트였지만 지난 2월에 미쓰비시 상사가 철수를 표명한 뒤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는데 결국 얼마 전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완전 철수를 결정하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철수하는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에 의해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를 돕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압박을 하고 있어서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인권 때문이었다면 진작에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LNG가 아쉬운 일본에게 미얀마의 인권 따위는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 자민당 의원이 미얀마 군부 지도자까지 만났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얼마 전 미얀마 국영 언론은 한 일본 여당 의원이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소속 일본 중의원 와타나베 히로미치가 미얀마를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일본 자민당이 미얀마 군부 세력과 상당히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방송도 와타나베 의원이 이번 주 수도 네피토에서 민 아웅 흘링 군 총장을 만나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일본 영화감독의 석방 요구를 위해 방문했다고 이유를 댔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 자민당 의원이 직접 미얀마까지 방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의 변명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해 마지막까지 재개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얀마 군부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의심이 사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에너지 위기에 몰린 일본에게 남은 마지막 방법은 동해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 개발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최근 한국의 해경에 의해 저지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30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 해안보안청의 측량선 헤이오가 나가사키현 단조군도에서 북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에서 해양조사를 하던 중 한국해양경찰청으로부터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해경은 한국해역에서의 조사는 불법이다.
조사를 그만두고 즉시 퇴거하라고 요구했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이이지에서 정당한 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은 한국 측의 조사 중지 요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라며 자신들은 일본의 이이지에서 한 정당한 조사 활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해양법상 수역인 배타적 경제수역 이이지는 자국 연안에서 200캐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경계 획정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 조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해경이 일본 해양조사선의 활동을 주시하면서 집요하게 퇴거를 요구하자 일본은 한국에 괜한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최대 에너지 개발 기업 인펙스는 최근 대우조선 해양에 1조 2천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건조한 부유식 원유 해상 생산 설비의 공정이 지연됐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 해양은 일본 인펙스의 주장이 대부분 근거가 없고 금액이 과도하게 과장됐다며 중재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본이 비슷한 방법으로 한국에 화풀이를 했을 때 성공적인 결말을 맞이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은 참교육을 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한국 기업이 승소한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펙스가 한국 조선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로 삼성중공업에도 걸고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12년 인펙스로부터 수주한 해양 생산 설비인 CPF 한 기에 대해 2019년까지 해상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작업을 완료했으니 계약 잔금 1억 1,600만 달러를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인펙스는 계약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삼성의 공정 지연으로 해상 작업 공기가 지연됐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잔금 지급 거부를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돈을 주지 않는 인펙스에 대해 역공으로 5,4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참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 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계약 잔금 회수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갔고, 그러자 인펙스는 결국 합의를 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두 회사는 법적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호주에 치이고 미얀마 군부에 치이고 한국에 치이고 있는 일본에게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은 동중국해 일본 이이지에서 광물 자원을 무단 시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국제 호구가 된 것 같은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동중국해 이시가키지마 북쪽 이이지에서 포착한 중국 해양조사선 둥팡홍3가 해저 퇴적물을 시추 채취했다고 보도하면서 둥팡홍3가 일본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시추 작업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시 둥팡홍3는 원통형 수거장치를 200m 해저에 박은 다음 퇴적물을 시대별로 차례로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중 카메라와 로봇팔을 장착한 원격 조작형 무인 잠수기로 해저를 훑어 퇴적물을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은 2018년에도 영내 해양조사 활동을 펼쳤으며 일본 주변 해역에서 자원개발 권리를 노려 최근 국가 차원의 무단조사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 같은 시추 작업을 중국이 동중국해 주변에 있는 풍부한 광물 자원을 겨냥해 해저 자원 샘플을 끌어올려 분석하는 등 해양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못하는 일본은 최근 들어 많이 주눅이 든 모습입니다. 지상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에서 밀리고 바다에서는 중국, 러시아, 한국에 밀리고 있는 일본의 국력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